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직원을 찾는 방법이에요. 좋은 직원을 찾으려면 원장님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일 비즈멘토 박경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저는 좀 색다른 장소에 와 있는데 광교 엘리웨이 반디인하우스점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원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는 이유도 있고요. 직원 채용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직원이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기도 하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내년도 준비하면서 아마 좋은 직원들에게 어떤 복지,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줘야 될까 지금 좀 고민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지금 아직 취업을 못한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어느 곳으로 가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찾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직원을 찾는 방법이에요. 좋은 직원을 찾으려면 원장님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직원을 찾기란 쉽지 않죠. 그러면 반대로 원장님들이 좋은 직원들을 찾기 위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면접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면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한 면접은 갑과 을의 관계라기보다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가는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채용의 첫 단추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갑과 을 관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면접을 보러 오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면접을 보시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공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인재상이 있을까요? 인재상. 나는 이런 인재가 우리 샵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내지는 나는 무엇보다도 이런 인재가 나에게는 필요해. 중요해. 우리 샵에는 이런 인재가 있어야 돼. 라는 인재상을 원장님들이 좀 정립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성실한 직원이 좋아. 나는 성실한 직원이 우리 매장에서 꼭 필요해. 라고 하는데 면접 보러 오는 직원이 뭐 늦게 온다던가 혹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늘은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갑자기 병원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문자가 오는 직원들이 있죠. 그러면 사실상 내가 원하는 우리 매장의 성실이라는 인재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이 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친절이야. 그런데 직원이 딱 들어오면서 쭈삣쭈삣 인사도 안 하고 면접 보러 왔는데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인색한 직원이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원장님들이 좀 판단할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나는 세일즈 능력이 좋은 직원을 찾고 싶어 라고 하면 면접 보는 도중에 뭐 기존에서 일했던 그 급여,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대충 물어보시면서 거기에서 유추해 나가실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라고서 원장님들이 물어보시면 되죠.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재상, 뭐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베이스를 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원장님들 스스로에 대한 인재상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이기도 한데요. 면접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받잖아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 소개서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면접 시나리오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께서 질문을 막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하고 질문을 하고 받고 하는 도중에 그 직원을 판단하게 되고 그 직원 역시 원장님은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 소개서를 직원들에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다른 결과물이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 질문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생님 면접을 보듯이 선생님도 저에 대한 면접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선생님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 이념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PPT로 제가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면접 보러 온 친구들이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져요. 갑자기 집중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것들을 좀 뚫어져라 노트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고 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매장에서 일하고 싶으신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yes, no로 대답을 하죠. yes라고 대답하는 직원들이 거의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도 좀 달라져요. 왜? 그렇게 면접을 봤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우리 샵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서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꼭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 못하는 직원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런 직원들이 그런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장님들이 채용 여부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나머지는 면접을 보는 도중에 어떤 면허증을 어떻게 취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세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속눈썹 할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니, 채용을 하고 보니 속눈썹 메이크업 자격증이 없는 그런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때 돼서는 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속눈썹 펌을 하거나 연장을 한다라는 조건 하에 급여 부분도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정작 자격증이 없이 시술을 했었다라고 하면 원장님들께서 조금 난색을 표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면접에 관련된 거, 인재사항,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 다음에 질문지,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자격증, 요건, 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덧붙이자면,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뷰티잡 119라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약 5천여 명의 회원들이 그 안에 있는데요. 기업 회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원장님들 베스트 샵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역시 훌륭한 직원들이 인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뷰티잡 119를 보시면 네일인으로 전문 네일만 하고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